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나의 아이린님. 지금 더워요. 청소를 했더니 요즘 날씨가 더워서 좀 더운데 오늘 늦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루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늦게 시작했지만 컨디션은 너무너무 좋고 오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루틴을 되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진짜로 이하이님의 책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가능하다면 이메일 번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하이님 새로운 영상이 또 떴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이하이님의 책을 다시 읽는 그 기념으로 아이는 한번 해볼까요? 아이는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오늘 다 읽을 수 있겠죠? 덥네요. 이하이님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너무 기분이 좋아요. 빨리 루틴하고 이하이님의 새로운 영상을 듣고 싶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계획하라.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된다.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입니다. 나는 왜 감동받을 때 이렇게 할까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왜 아저씨처럼 이렇게 할까요? 좀 미스테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입니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변합니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입니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봅시다. 이 책을 쓰게 된 첫마디처럼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인 체입니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고 문제를 보면 어느새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고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답을 찾은 뒤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푸는 나를 푸는 과정이 수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체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 체를 통해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봅니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봅니다.
눈으로 내 앞에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부재의체는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습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체의 높이가 세상의 링인 것입니다.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높아질 때 세상에는 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끕니다.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그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쵸? 무의식에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한다. 무의식에 만든 생각.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냥 떠오르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부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부자 세상으로 가난한 씨앗이 담겨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 무의식이 펼쳐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현실에 틔우는 힘 역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물리시간에 배운 공명작용입니다.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해야 합니다.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옆집에 가서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재수를 했습니다. 나는 추리닝을 입지 않았습니다. 재수함에 떠오르는 그것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대학 병원에 있어요.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기억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이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다.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무엇일까요? 나의 미래는 무엇일까?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 무의식.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 무의식.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미래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내가 꿈꿔왔던 삼성 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모습이 상상입니다.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그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꾼다.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그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박힌 그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알미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의 삶이 너무 좋아요. 지금 목에 힘이 잠깐 왔기는 하지만 칼리온 요즘에 진짜 칼리온 그 그림자 그리고 막 그 칼리온이 요즘에 너무 심리학적으로 칼리온님의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근데 칼리온님의 책은 어디에나 나온다는 거?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결국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한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릅니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바뀌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잠깐만요. 너무 좋은데?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그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릅니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바뀌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정관념, 무의식. 나 지금 요즘에 무의식의 세상이 조금 그랬죠. 어떤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나의 루틴,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수수보고 있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세하게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1000원지폐 몇 장이 전부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습니다. 갤러리에 포리에 자른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 그곳에 생활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그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미래를 기억할 때, 나의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수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먹어보면 다음번에는 안 시킬 수 있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입니다. 당연한 실패지만 실패의 두려움이 없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와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운입니다. 늘 행복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 허무한가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는 게 즐거우면서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습니다.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습니다.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습니다. 나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모두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즐거워지기 위해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본질입니다. 본질이다. 즐거움이 삶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깨달음이 어렵고 미신적인 것 같다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입니다. 그냥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에 감사해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귀에 들리는 바람에 감사해 보십시오.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누군가에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감사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그 일상이라 감사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살의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연함입니다. 부모님과의 식사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어머니와의 한 끼 식사를 몇백억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고 과거의 당신이 상상치 못했던 일상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에게도 꿈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70살의 내가 그토록 원하던 48살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함에 감사해보자. 지금 약간 딴 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안 되는데 지금 몰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변을 둘러봅시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10년째 안 꿈꿔왔던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된 지금 오늘의 당연함을 사랑하고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하기. 지금 여기에 감사하기.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이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진다.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기억할 때 미래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됩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연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고 영화를 보듯 삶이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램보기니를 타는 부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결핍감, 그것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 감각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원초적 느낌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결핍감과 동반되어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감이고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높은 것이고 자존심은 센 것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존재감, 내가 지키는 그 자신의 존엄이 자존감입니다. 삶은 한편에
인생 영화일 뿐입니다. 그냥 영화를 보듯 삶을 바라보십시오. 앞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영화를 즐길 수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영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그 역할을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망상에 빠지는 순간 영화박 작가가 아닌 영화 속 등장인물이 됩니다. 영화 속의 주연, 조연, 단역, 엑스트라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거짓이 아닌 무지입니다. 영화 속 주연이 되라는 그 속삭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나타나는 어리석음입니다. 당신은 언제 몰입을 하는가?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물에 빠진 물, 들립을 써서 물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주는 어감이 있습니다. 어떤 물에 빠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빠지는 그 과정이 바로 몰입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을 통해 삶이 바뀌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몰입. 죄송해요. 손이 눈보다 빠르구나. 몰입의 순간입니다. 아휴, 보기 힘이 없다. 책도 읽고 싶은데 수술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무의식이 하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에 각인된 그 수술의 지식과 경험, 지혜와 알미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경험이 또다시 무의식에 저장되고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는 성장하게 됩니다.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즐겁지 않아서입니다. 즐거워야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당다시입니다.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입니다. 질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제의 당연함보다 내일의 다름을 위해서입니다. 나 역시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질문합니다. 너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을 통해 다름을 추구해왔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시작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중의 생각과 상식으로부터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상식에 내 생각을 맞추는 순간 인생의 키는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기록은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확정되며 지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성장의 원천입니다. 축적, 확장, 기억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듯 자신에게도 보내보자. 수없이 많은 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봅시다. 부자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수천사가 우주를 움직여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며 진짜 온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것 같았어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자. 부자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수전사가 나를 움직여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 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명상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대중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대중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바로 미소 근육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근육입니다. 이 미소 근육이 발달하면 웃는 인상이 생기고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이제부터 달라져 봅시다. 표정을 밝게 하고 인상을 좋게 하면 외모도 개선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표정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우면 웃지만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슬프면 울지만 우는 연기 속에 슬픈 마음이 듭니다. 표정이 밝아지면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감정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나에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이는입니다. 아이는 친구들 자신보다 더 잘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 감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무지다, 모르는 것,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과거 선택이 후회가 될지라도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건 어제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알 수 없는 그 내일의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합니다. 초행길이 불안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우리의 원초적 본능이 알미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주변을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만의 배움을 실천해 봅시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키십시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키십시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십시오. 그 시작이 미소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합시다. 그 미소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긍정의 느낌을 끌어내십시오. 미소와 동반된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보십시오. 그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삶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운 과정은 반드시 즐거운 결과와 연결됩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점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예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예감, 그 지금의 나의 감정과 느낌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 나는 지금 안정적인가? 설레이는가? 뭔가 성공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가?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가? 이런 것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준 상대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와 남의 관계는 사실 나와 나의 관계가 표현된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그 뿌리의 감정이 나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내면에 투명된 것이고 세상은 나의 내면에 투영된 것이고 그는 내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거울 삼아 나의 뿌리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여러 번 말했듯 생각은 무의식이 올라온 것입니다. 생각은 내 자유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있는 그 생각 씨앗이 발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라디오처럼 그냥 수신할 뿐이다. 그 수신의 생각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이다. 너무 진짜 맞아요. 와, 이 나의 말과 행동은 지극히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여러 번 말했듯 생각은 무의식에 올라온 것이다. 무의식에 올라온 것이다. 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것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올라온 것이다. 생각은 내 자유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있는 생각 씨앗이 발화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을 라디오처럼 그냥 수신할 뿐이다. 그 수신된 생각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고 있다. 말과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응하는 존재이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해결되지 못한 사축의 소녀가 타인의 거울 삼아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내면을 투자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즐겁게 해볼까요? 쉽고 즐겁게 해야 잘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 잘하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십시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해라.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뤘다는 것을, 그 경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있어야 그것을 채우는 즐거움이 있다.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그 미완벽이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삶은 완전합니다. 완전은 완벽과 미완벽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응원합니다. 아직 덜 익은 당신의 삶, 그 삶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은 한번 들이면 쉽지 않지만 습관이 된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칩니다. 독서는 종이에 박힌 그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를 내 안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여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만의 새로운 언어, 메토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메토드는 내 세상과 주변을 변하게 합니다.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언어로 채워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도 나도 언어로 물들고 있습니다.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그 단어가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독서입니다. 풍요의 말과 결핍의 언어는 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독서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에 대해 화장실 거울 혹은 서울시 모니터에 붙여둡니다. 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유의는 자신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언어의 풍요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풍요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풍요 속에서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세상은 언어의 집이고 그 집이 풍요로 채워질 때 당신은 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읽었더니 지금 목에 힘이 생겼어요. 와, 내가 쓴 거 맞아? 당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자신을 감당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신감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힘든 일상을 이어가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는 일상이 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습관이 된 현실은 나도 모르는 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습관이 된 생각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됐고 그 무의식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 내가 부정적인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능력, 그것이 시선의 힘이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룰 수 있다. 그것을 알아가 경험하고 흘려보내게 된다. 그 시작이 운동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겪습니다.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공부를 했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운동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눈앞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체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운동해본 사람은 압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 시선은 명쾌해집니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명쾌해진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고 그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죠. 명상이고 나를 바라보는 제3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현실을 허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도 한번 경험해볼 여유가 생깁니다. 명쾌한 눈을 지닐 때 현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운동은 근력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쾌한 몸과 유연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헤어진 애인을 가장 잘 잊는 방법은 헬스장에서 미친듯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는 생각, 감정, 느낌과 떡이다 자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운동인 이유입니다. 예. 하루 3분 명상의 힘. 여기까지 읽고, 이제 남은 부분을 읽고, 네, 이메일 정리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독서 여기까지 하고 또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비아이디니 모를 또 일요일인데 독서하느라고 수고했어요.